언제든지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미국 주식을 사라.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항상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라고 하는 투자의 3대 요소를 항상 명심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엔 미국 증시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과연 한국 증시도 좋아질까? 혹은 신흥국의 증시가 좋아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신흥국에 투자됐던 그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신흥국의 그 자산을 또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 신흥국에 속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좋다고 우리도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97년도 IMF를 경험해봤고, 제가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한 이유도 이제 박사까지 이제 국제금융으로 공부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IMF 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그렇죠. 다시는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라든지 IMF 위기를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쭉 하고, 제가 항상 이제 정부에 얘기하거나 한국은행에 얘기하는 게 외환 위기 다시 온다. 우리가 2008년도에 환율이 1,600까지 갔었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때는 환율이 1,300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한 1,200원 정도에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미국이 항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면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지금 6번째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았고, 지금 터키가 환율이 2배 올랐습니다. 리라화가 환율이 2배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환율이, IMF 때는 환율이 2,0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로 환율이 1,600원이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가 되면 저는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게 본격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작년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렇죠. 미국이 연장 안 해줬죠. 저도 이제 계속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120%, 싱가포르 130%.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네. 한국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여러분 25%입니다. 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다. 신흥국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아직까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년 50조에서 100조 이상 흑자가 나요. 우리가 600조를 수출하고 500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50조씩 매년 흑자가 나를 때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거나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2097년도 IMF도 겪었고 2008년도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겪었는데도 아직까지 외환 보유고 자체가 GDP 대비 25%다. 한국은행에 내가 이제 우리가 BIS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의 외환 보유고 비축 제한은 보면 9,300억 달러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4,500억 달러는 BIS 국제결제은행이 제한한 거에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미국 주식을 사라. 미국 주식을 1,200원, 1,100원 할 때 사놓는 것이 외환 위기, 환율이 오르는 걸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환율은 언제든지 다시 또 1,300원을 갈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 우리가 항상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서 외환 위기가 재발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6번째 맞고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고, IMF가 제안했던 3개월 경상이익의 3개월치를 아르헨티나가 비축했지만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한국은행이 항상 IMF가 제안한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르헨티나를 봐라. IMF가 제안한 3개월 경상 지급액이 뭔가 하면 3개월 동안 외국에 지급해야 되는 결제 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체 외국인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2,500조 중에 30%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이 지분의 3분의 1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3일 결제입니다. 외국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의 주식을 팔면 3일 만에 돈을 인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요약하면 BIS가 한국은행에 정부에 제안한 충분한 외환 보유고는 9,300억 달러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4,600억 달러다.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 위기에 취약하고 신흥국 5개 나라, 외환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5개 나라를 우리가 이제 프레자일 파이브라고 부르는데 깨지기 쉽다는 게 프레자일인데요.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들 중에서 인도, 인도네시아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외환 보유고가 12%밖에 안 돼요. GDP 대비. 굉장히 취약하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환율이 2배 오른 게 터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한국은행이 뭐 외환 보유고를 비축 안 하면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개인은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그 달러를 할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애플을 사는 것이 외환 위기나 환율을 오르는 것을 가장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액수로만 보통은 얘기를 하다 보니 4,500억 달러인가요? 지금 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엄청나다. 뭐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GDP 대비로 보면은 절반밖에 필요한 거에 절반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은행은 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럴 만한 외환을 보유할 만한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제 외환 보유고를 대만이 97년도 IMF를 겪지 않은 이유는 90%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대만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와서 대만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97년도 IMF를 겪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IMF 국제금융시장은 굉장히 냉정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뺏어갈 자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도망간 사람이 일본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었어요. 한국의 하나은행 같은 뭐 우량한 기업들, 뭐 기아도 마찬가지 망했었지만 한국의 우량하게 뺏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전혀 돕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를 파산시켜서 우량한 기업을 빼간다는 거죠. 한국이 굉장히 97년도 전에 막 급성장을 하고 굉장히 커오니까 한국에서 아주 좋은 기업들을 좀 뺏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까 주식시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돼요. 주식시장도 1.5%입니다. 뭐 한국이 굉장히 GDP 대비로는 세계 9위고 제조업 기준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네.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그렇지만 우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세계 30위권에 밖에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뭐 공장이나 제조업은 정말 잘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이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30위권에 아주 후진적에 속해 있는 나라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되겠고 우리 한국은행은 왜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비축하지 않느냐.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한 평형 채권이라고 해서 그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4,600억 달러 중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6%다. 나머지 94%는 전부 다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가 30% 가지고 있고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26%, 그다음에 미국의 회사채, 그다음 MBS 정권 전부 다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한 333으로 해라. 현금도 30%, 뭐 주식 30%, 부동산 30%가 가장 좋은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그 룰을 지켜주지 않는 거죠. 현금은 딱 6%밖에 없습니다. 4,600억 달러 중에 현금이 5% 6%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한국에서 이제 돈을 좀 동원해서 좀 안정을 시키려고 해도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채권을 정리하려면 헐값에 다 팔아야 되니 맞습니다. 손해가 예, 크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한국은행을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전체 자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도 비율을 9대1 정도로 미국의 90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주식시장 할 때도 항상 한국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엔화 강세로 가는 이유, 그거를 그
엔화 자본의 해외 투자 이게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외국 자산을 우리도 다방면으로 늘려야 된다. 늘어나는 이 수출 흑자를 전부 외국 자산화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비중을 한번 보면 미국의 달러 자산이 한 60% 결제 비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화가 한 20%, 그다음 일본의 엔화가 한 5% 정도 결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한 3%다. 결론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유로화는 전부 다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 석유를 수입을 해올 때 결제를 해주는 것이 달러하고 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안 받아주는 거죠. 중동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제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 자산은 많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은행 이자를 매달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그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국가도 우리나라도 석유를 사오는데 그걸 결제할 달러가 없었는 것이 바로 IMF 위기였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다시 1,200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금융시장에 취약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고, 달러 자산을 항상 전체 자산의 한 반 이상은 비축을 해라. 그래서 달러를 가지라는 것보다는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미국의 애플은 2%의 배당을 해줍니다. 은행 적금만큼의 매년 배당을 해주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지난 40년간 1980년도에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애플하고 상장을 했는데 3,600배 올랐더라고요. 네. 애플을 한 주 산 사람은 애플이 220주로 액면 분할이 되었어요. 삼성전자는 계산해 본다 그러면 한 700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요약하면 삼성전자 액면가가 100원이니까 지금 7만 원이니까 700배가 오른 거고, 애플은 3,600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애플이 삼성전자보다는 6배 정도 더 상승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국방력과 기축통화 역할은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국 주식, 동학개미만 되어서는 안 되고 서학개미가 되어야 되는 이유고,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외환시장이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자 이런 얘기가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뭐 네. 이렇게 금융위에서도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게 쉽지 않겠네. 왜냐면 이게 역의 환율이고 환율을 완전 자유화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IMF 때를 자꾸 두려워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스템 자체가 취약한 거군요. 그렇죠. MSCI 지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24시간 환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환전은 아침 9시부터 3시 반, 6시간밖에 안 되고 미국과 12시간 반대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이 열릴 때 우리가 딱 12시간 차이입니다. 미국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일단은 외환보유고를 BIS가 제한한 9천억 달러까지 보충을 해야 되겠고, 늘려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의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24시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을 신청해야 되겠다. 지금 한국은 환전해주는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돼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건 스탠리 지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60조 원 정도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다음에 2,700포인트인데 종합주가 지수가 선진국 지수가 된다 그러면 뭐 4천 이상 갈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선제적인 조건이 바로 대만처럼, 대만은 굉장히 환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90%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GDP는 우리나라가 2조 달러 정도 돼요, 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고가 4,600억 달러니까 딱 25%고, 대만은 GDP 자체가 한 5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더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과거에 중국과 싸우면서 대만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중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자국을 스스로 지킬 만큼 튼튼하게 외환보유고를 비추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이 정부가 IMF도 겪었고 2008년도를 겪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나는 안타깝다. 그래서 요약하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항상 저도 이제 과거에 국회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렇게 외환보유고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비밀이라서 공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국회와 청와대가 철저하게 한국은행을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독립성은 주더라도 이 국가가 파산하고 외환 위기가 올 만큼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GDP 대비 90%만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했는데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전부 다 GDP 대비 외환보유가 100%가 넘는다. 한국만 GDP 대비 외환보유가 2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환율은 다시 또 1,200원까지 오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뭐 얘기하는 것이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을 해라. 또 연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미국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는데 한국만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대책으로 한국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미국이 레포라고 해서 60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요약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라든지 그다음에 레포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마라. 한국의 스스로의 자국이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나 되는 강국입니다.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서도 5위 정도까지 올려라.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4,500억이니 뭐니 이런 뭐 수치상으로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위기가 닥치면은 다 부질없이 그냥 환율은 치솟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6%라는 거. 네.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한국은행의 그 해외 자산 이거는 대외비라면서요. 일정 부분. 예, 어디에 이제 한국은행은 매달 외환보유고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뭐 그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95%가 뭐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다. 미국이 채권이 있다고 딱 얘기하거든요. 현금 비중은 5%다. 이렇게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잘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뭐 아마 이제 2017년도에 한국은행 연차 보고서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 국채는 30%, 그다음에 모기지 채권은 25%, 뭐 이렇게. 그래서 요약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은 2008년도 위기가 났을 때 바로 그 다음 해에 다 국채로 바꿨어요. 우리나라만 25%가 되는 엄청난 돈을 전부 다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은행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들 아니 이 모기지 채권을 부도낼 뻔했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프레디맥하고 페니메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인데 우리나라 LH공사가 똑같습니다. LH공사를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어요. 국가 보증을 서고 있었다. 미국의 모기지 채권도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파산을 시키려고 그랬죠. 만약에 미국의 연방정부가 그 모기지 채권을 보증 서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20%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다 휴지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도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이 모기지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행에 너무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 나름대로의 논리는 뭔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은 이제 0.1% 이자를 더 주더라. 미국 이자. 국채는 뭐 1.5%밖에 1.0%밖에 이자를 안 주지만 모기지 채권은 0.2%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3대 요소가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거나 어디 하던데 이게 부도가 난다든지 없어지는 돈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모기지 채권에 투자한 종목들은 전부 다 빨리 미국의 국채로 바꾸든지 현금화해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항상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이라고 하는 투자의 3대 요소를 항상 명심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그 신흥국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래도 이제
뭐 들고 있는 게 채권이 그나마 있으니까 담보로 뭐 레포 시장에서 뭐 레포 그 이자 주고 뭐 빌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어려워지면 하다못해 채권 헐값으로도 팔면 또 미국이 타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채권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신흥국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그런 신흥국들에서 시작되는 경제 위기 혹은 파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연쇄 도산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저도 그래서 이제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008년도죠. 2008년도에 리먼이 파산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쯤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미분양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이었고, 그다음에 리먼 사태가 일어난 2011년도에 집값이 50% 빠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이 용인의 아파트가 10억에 분양을 했는데 50% 헐값에 누가 매수를 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환율과 마이너스 0.3의 관계로 반대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나 대출금리와는 마이너스 0.7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환율과 반대. 마이너스 0.3.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고 아마 대출금리가 7, 8%까지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집값도 신흥국 위기가 왔을 때는 50%까지 빠졌었다.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빠질지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좀 안전성 위주로 해야 되겠다. 아마 환율은 더 오를 겁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원래 환율이 뭐 1,250원, 저는 한 1,3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정부가 충분하게 대비를 하지 못하고 위기 관리가 없다 그러면 환율은 1,300원,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그렇게 오른다 그러면 정답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런 환율에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이제 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수님 말씀은 1등 주식을 사놓으면 그럴 일은 없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